자, 이제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리플라이 서비스까지 작성을 했는데요. 리플라이 서비스에서 그 인터페이스를 쓰게 되면 얘가 이제 타입이 두 개가 생겨가지고요. 이제 얘를 쓰겠다 해서 퀄리피어라는 어노테이션이 있어요. 얘를 이용해서 그 컨트롤러에서는 자동 DI를 적용할 변수 위에, 그 다음에 그 서비스에서는 이렇게 클래스 위에다가 사용하시면 이게 매칭이 돼서 잡아줍니다. 현재는 저희가 안 쓰기 때문에 주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임포트 하는 것도 주석 처리를 해서, 이런 게 있어요. 파람 안 쓰는 것들은 이제 주석 처리 잘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처리를 해서 사용을 했고요. 이 데이터를 저희가 그냥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하셔가지고 쓰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맞춰서 뭔가 작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컨트롤러, 이제 컨트롤러 만드셔야 되는데, 컨트롤러를 저희가 패키지, 보드 리플라이 컨트롤러 안 만들었죠? 안 만들어서 컨트롤러 만드셔야 됩니다. 리플라이 쪽에 아무데나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해주세요. 뉴 해주시고, 클래스 만듭니다. 클래스. 예. 패키지, 컨트롤러 패키지입니다. 컨트롤러 패키지. 컨트롤러. 알짜 빠졌네요. 컨트롤러 패키지. 예. 컨트롤러 패키지고요. 이름은 보드 리플라이 컨트롤러입니다. 되시겠죠? 네, 입니다. 됐으면 피니시 눌러주세요. 피니시. 네, 눌렀습니다. 얘도 기능별로 작성을 하셔야 되죠? 기능별로. 그리고 얘가 이제 주 URL, 위치에 해당되는 거. 얘는 이제 아작스랑 상관이 없는 URL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URL에 해당되는 거 썼고, 매핑은 리퀘스트 매핑. 리퀘스트 매핑이 전부 다입니다. 무슨 방식에 사용하든지 저희가 리퀘스트 매핑을 이용해서 사용하시고요. 쌍따옴표 찍으시고 슬래시 보드 리플라이 저희가 URL 쓸 때 뭘로 쓰지? 라는 것을 정의를 해놨는데, 정의하실 때 이렇게 보드 리플라이를 올소문자로 쓰는 걸로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 알자가 대문자면 대문자로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정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이제 보드 리플라이까지, 보드 슬래시 보드 리플라이까지, 컨트롤러 안에 들어오려면 슬래시 보드 리플라이라고 써야 한다. 됐죠?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얘가 이제 컨트롤러인데,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시면 얘가 이제 레스트 컨트롤러라고 있어요. 레스트 컨트롤러.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시면 레스트 컨트롤러라고 나오시고요. 레스트 컨트롤러. URL이랑 상관이 있기 때문에 얘가 자동 생성이 되면서, 저희가 어노테이션에서 자동 생성이 되는 이제 어노테이션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에 있는 레스트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것은 URL이랑 상관이 있다. URL. 요게 이제 URL이랑 상관이 있고, URL과 관련이 있는 건데, 컨트롤러라고 뒤에 붙어 있으면 URL과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URL 관련이 있고, REST 데이터를 전송한다. 주거나 받는다. REST 데이터니까 REST 데이터. 그냥 순수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제이슨 데이터나 아시겠죠? 데이터. 얘는 순수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대로 순수한 데이터가 됩니다.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이요.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골뱅이 리퀘스트 바디, 골뱅이 리스폰스 바디, 이거 어노테이션을 기본적으로 착지하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을 쓰지 않아도 얘가 이제 레스트 컨트롤러의 거를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안 쓰고 사용을 할 수도 있다. 만약에 컨트롤러면 얘가 이제 데이터를 순수한 데이터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메소드 위에다가 저희가 얘가 순수한 데이터입니다 라고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쓰는 게 이제 리스폰스 바디입니다. 바디 안에 순수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라고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메소드를 만들어야 돼요. 처리를 해야 되니까 메소드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 데이터 확인을 위해서 얘는 로그4j가 필요해요. 그래서 로그4j. 여러 가지 로그가 존재하는데요. 로그를 만들 수도 있어요. 로그 형태를 찍히는 로그 형태를 만들 수 있는데, 지난 프로젝트 할 때 1팀이 로고를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로고 형태를 이렇게 찍히자라고 임의로 만들었어요.
아시겠죠? 제가 이제 로고를 찍어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로고 말고 내가 이제 로고 형태를 이렇게 변경을 해서 찍을 거야 라고 지정을 하면 그대로 찍혀요. 그래서 로고 패턴에 맞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선언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을 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리퀘스트 매핑은 모든 매핑, 모든 방식의 매핑이죠. 모든 방식의 매핑. 매핑을 지정할 때 리퀘스트 매핑입니다. 그 속성으로 무슨 매핑입니다 라고 써줄 수 있어요. 그 매핑 방식을 특별히 지정할 때는 얘 그 리퀘스트 매핑인데 리퀘스트 매핑에서 특별히 이거 리퀘스트 매핑입니다. 그 무슨 방식이든지 상관없이 전부 다 매핑을 한다. 근데 요거인데 그 특별한 매핑인 경우엔 특별한 방식인 경우 어노테이션으로 그 메소드 어노테이션 지금 얘가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여기 아니네요. 앞에서 네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리퀘스트 메소드죠. 메소드. 그래서 메소드 속성으로 지정한다. 그 여러 개인 경우에 중괄호고 중괄호로 포스트와 get을 잡겠다. 뭐 포스트와 패치를 잡겠다.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 일단은 메소드 속성으로 특별하게 지정해야 되고 그럼 얘가 밸류 값으로 나오는 거죠. 밸류. 속성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이쪽에 밸류를 쓰거나 그 네임을 쓰거나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밸류로 들어가서 위아래로 사용이 됩니다. 그 속성을 한 개 더 쓰려면 그냥 이렇게 데이터만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속성이다 라고 따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쓰고요. 로고를 찍을 때 사용하는 로고 포대는 아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는 기능별로 만듭니다. 기능별로 URL을 만들고 기능별로 작성한다. 메소드를 작성하죠. 메소드 작성하고 어노테이션 적용. 근데 얘가 그 실행할 때 서비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변수에 서비스를 한 개 만들어 두시고요. 자동 DI를 실행한다. 그 프라이빗 변수를 내가 이거만 쓸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쓰는 것을 이제 사용해서 그 별도로 쓸 거예요. 그러면 이제 all argument constraint를 쓰시면 안 돼요. 쓰시면 안 되고 annotation 그 교재에 보시면 all argument 그를 써가지고 자동으로 모든 annotation에 대해서 그럼 자동 DI가 자동으로 다 일어나거든요. 프라이빗 변수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 프라이빗 변수를 쓰는 경우는 저희가 그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변수의 값들을 지정해 놓고 쓸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변수들은 이게 얘가 그 자동 DI를 시키면 안 돼요. 이렇게 빼도록 이제 어노테이션을 붙이는 게 있는데 이거 빼고 나머지 뭐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쓰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서비스가 필요해서 서비스를 여기다가 지정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서비스까지는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그러면은 기능별로 메소드를 작성했는데 메소드 작성하기 전에 뭘 쓰셔야 되냐면 얘가 이제 그 컨트롤러 뒤에 저기 보드 리플라이 컨트롤러죠. 보드 리플라이 컨트롤러 뒤에 뭐를 실행하게 만들어야 되냐면 그 보드 리플라이 서비스가 실행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서비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를 변수로 잡는 거예요. 얘는 이제 변수로 잡아야 한다. 그 뒤에 있는 거를 변수로 잡으세요. 얘가 리플라이 컨트롤러를 실행할 때 그 리플라이 서비스가 필요해요. 그 변수로 잡고 그게 디펜던시입니다. 필요해요. 그 디펜던시. 의존한다. 의존성주의.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프라이빗 변수를 잡고 프라이빗 변수를 잡고 저장을 해놔야 한다. 자동 DI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 흘러가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이해되시겠죠? 네. 되셨나요? 네,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알고 짜시면 되게 편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프라이빗 변수로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그 클래스는 그래서 이 클래스 만들 때 맨 위에 클래스 이름 한 개 쓰고 그 다음 칸에 UML 쓸 때 변수 쓰고 그 다음에 메소드 이렇게 이제 칸을 나눠 가지고 작성을 해 놓으시는 게 UML입니다. 클래스 UML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프라이빗 변수를 작성한다. 프라이빗이고요. 프라이빗이고, 그 다음에 타입이 보드 리플라이 서비스입니다. 리플라이 서비스. 얘 한 개만 쓸 거라서 서비스라고 이렇게 주면 되겠죠. 여러 개면 이렇게 변수 이름을 서비스라고 주시면 안 돼요. 여러 개면 무슨 서비스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한 개이기 때문에 그냥 서비스라고 주시고, 자동 DI 변수 전환했으니까 어노테이션으로 자동 DI가 될 수 있도록 자동 DI. 여기는 자동 생성을 했고, 서비스 위에도 저희가 서비스 바로 위에도 자동 생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 만들었어요. 자동 생성이라고 써놨죠? 어노테이션. 되시겠죠? 그래서 자동 DI를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자동 DI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도 다시 정리를 했는데, 골뱅이 세터. 이거 롬법 라이브러리입니다. 세터. 어노테이션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롬법 라이브러리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골뱅이 오토와이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스프링입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그 다음에 골뱅이, 그 다음에 인젝트가 있습니다. 인젝트. 세 개 다 가능하십니다. 이해되시겠죠? 처리되는 게 좀 달라서 그렇지. 인젝트. 있으신데, 이건 자바입니다. 자바X로 나오는데 자바입니다. 자바X의 인젝트. 되시겠죠? 이 세 개 다 가능하시고요. 이게 롬법 라이브러리 세터로 잘 안 먹으면 그냥 오토와이어드 쓰시면 돼요. 오토와이어드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된다. 자, 이제 여기 기능별로 만들어야 한다. 뭐를? 메소드를 기능별로 만들어야 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서비스에서 기능별로 만든 메소드가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기능별로 한 개의 메소드를 만든다. 복사하겠습니다. 싹 다 복사하셔가지고요. 물론 이제 리턴 타입이나 이런 거 틀려요. 메소드 이름은 똑같으니까 복사해서 컨트롤러 쪽에다가 여기 밑에 프라이빗 변수 밑으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세요. 그래서 변수 한 개, 메소드 한 개. 컨트롤 시프트 F 누르면 정렬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정렬이 잘 되게 만들어 주세요. 이게 중괄호 중괄호가 없으면은 이제 이렇게 정렬이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리턴 타입이나 파라미터로 넘어가는 거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메소드 이름, 그 다음에 퍼블릭으로 메소드 이름하고, 이제 리턴 타입에 해당되는 거나 이런 거는 써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서비스에서 뭐가 필요하지? 이렇게 복사 붙여 이렇게 다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서비스에서도 여기 2개 이상은 매퍼이기 때문에, 매퍼일 때 2개 이상 넘어갈 때 그냥 넘기시면 되고, 파라미터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바에서는 그냥 콤마 찍어서 파라미터를 받으면 되는 거 아시죠? 네. 받으시고, 자, 리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게요. 어디서 복사 붙여넣기 했죠? 서비스에서. 메소드만 복사 붙여넣기 하고요. 메소드에도 기능별로 한 개의 메소드를 만든다. 이 컨트롤러에도 기능별로 메소드 한 개씩 만든다. 그리고 어노테이션 붙여서 매핑 시키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매핑 시켜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댓글 리스트 보겠습니다. 댓글 리스트가 데이터를 받아야 될 거는 페이지 정보와 그 다음에 게시판 정보를 받아야 됩니다. 그 페이지만 필요하면 여기다 이제 롱 타입의 페이지 이렇게 써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퍼 페이지 덤이나 다른 것도 필요하다. 그럼 페이지 오브젝트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페이지 처리를, 댓글에도 페이지 처리를 하셔야 페이지가 너무 이제 댓글이 많아지면 페이지 처리가 안 돼 있으면 전부 다 돼 있, 그러니까 페이지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페이지 오브젝트를 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하시고, 넘버 받았습니다. 넘버 받아가지고 리스트 뿌려주시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오는 거는 리스트고요. 한 개 한 개 정리하겠습니다. 리스트인데 여기에 지금 임포트가 안 돼 있어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보면 여기 자바 유틸의 리스트입니다. 더블 클릭 하셔서 여기 리스트 해결하시고, 리스트 해결됐죠? 그 다음에 보드 부여가 넘어갑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그럼 보드 부여가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실제적으로 얘가 리턴되는 건 아닌데, 이제 따로 만들 거예요. 리턴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써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얘도 임포트 하시면 요 맨 첫 줄은 다 해결이 됐다. 되시겠죠? 해결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컨트롤러에서 지금 이제
이 리플라이 서비스 받아가지고 처리하면서 이 댓글 목록, 그 특정 목록을 사용해서 쓰실 때에 뭐 조회 페이지, 뭐 조회 이런 거 쓰실 때 컨트롤러에서 보시면 395페이지 395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이제 URL 안에다가 데이터를 그 집어넣어 쓰는 경우에는 중괄하고 중괄호 사이에다가 얘 이름을, 항목 이름을 쓰고 그 파라미터로 받을 때 파람 밸류 해가지고 페이지로 받아서 이제 페이지로 쓴 거는 페이지로, 그 다음에 비넘버는 비넘버로 파라미터로 전달받는다. 가로括弧 사이에다가. 보이시나요? 395페이지 아래쪽 소스, 맨 아래 소스 있죠? 거기 보시라는 거예요, 거기. 되셨나요? 여기서는 페이지를 이렇게 이제 URL 사이에다가 집어넣는데, 이때 미치 정보에 해당되는 것을 중괄하고 중괄호 사이에다가 이렇게 비넘버 페이지라고 이름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넘어오는 거는 숫자가 넘어오겠죠? 비넘버 넘어오고 페이지 숫자가 넘어옵니다. 아시겠죠? 얘를 파라미터로 받으려면 가로括弧 메소드 사이에 가로括弧 사이에 보시면 골뱅이 패스 밸류라고 그 패스 URL 패스의 값이 있어요. 패스 밸류 어노테이션이고요. 됐죠? 네? 어노테이션 쓰고 거기에 이제 페이지를 int 페이지로 받아낸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예요. 아, URL 사이에 데이터를 넘길 수 있구나. 넘길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코드는 안 했더라도 그렇게 넘길 수 있다. 이건 알고 계셔야 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위에 리턴 타입 보세요. 리턴 타입은 거기 보시면 리스폰스 엔티티라는 리턴 타입을 썼어요. 아, 지금 리스트를 안 썼네. 리스트를 쓰시면 처리된 결과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 저희가 동기 통시를 해가지고 브라우저에 뿌리면 주소도 바뀔 뿐만 아니라 오류나면 오류났다고 메시지도 뜨고 다 떠요. 근데 비동기식으로 하면 그게 안 뜬다 라는 게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댓글 리스트를 보낼 때에 그 결과 처리해서 보낼 때에 처리 결과에 대한 상태 이런 것도 같이 보내고 싶어요 라고 쓰시면 리스폰스 엔티티를 써라. 리스폰스 엔티티 먼저 써놓겠습니다. 여기 한 칸 띄시고 리스폰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면 엔티티 없네요. 리스폰스 엔티티 이렇게 그 엔티티가 뭐지? 이런 것도 리스폰스는 응답하다 이런 뜻이니까 아 서버 쪽에서 결과를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낼 때 사용하는 객치구나 이런 걸 아실 텐데 그 리스폰스 엔티티가 뭐지? 이런 것도 이제 찾아보셔야 돼요. 엔티티가 뭐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냥 하지 마시고 엔티티 이게 그냥 이제 그 의미에서 저희가 이런 그냥 별 의미 없이 쓴 건 아니고요. 쓴 단어가 아니고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써놓은 거기 때문에 독립체 한 개의 데이터 이런 거를 엔티티라고 이해하는구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리스폰스 엔티티 그러면은 그 얘를 서버 쪽에서 응답을 해주는 객체를 하게 만들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동작을 하게 만드는 객체이구나. 그럼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나 이런 것도 아셔야 되는데 이 엔티티 안에는 여기 이제 리턴되는 데이터 나중에 이제 보시면 그 이게 뉴에서 보시면 그 코드 소스 짠 거 보시면 아실 텐데 얘는 이제 리턴되는 데이터고요. 리턴 데이터와 그 실행 결과 상태를 한꺼번에 묶어놓은 거예요. 상태를 저장한다. 객체입니다. 리턴하는 데이터는 이거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엔티티 안에다가 집어넣을 데이터는 여기 이제 그 제너릭해서 써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 지금 제너릭해서 컨트롤 X 누르세요. T라고 되어 있는 거 지우시고 T라고 지우시고 여기다 V 눌러서 요 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에 리스폰스 엔티티에 저장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그 리턴 데이터입니다. 얘가 리턴 데이터 타입이 얘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쓰시고 그 맨 끝에 리턴하는 거 보세요. 리턴 해가지고 맨 끝에 리턴이 어디 있냐면 396페이지입니다. 396페이지 보면 실질적으로 서비스 갖다가 실행한 결과를 앞에다 집어넣고요. 콤마 다음에 상태에 해당되는 거 HTTP 스테투스 OK 이거 집어넣었어요. OK가 200번입니다. 200번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사용한다. 자,
저희가 이제 집어넣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모델에 담아서 JSP로 간다. 이건 리퀘스트에 담아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얘는 동기식 통신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모델이 담지 않습니다. 안 담고 이제 여기 리스폰스 엔티티에도 담아서 처리하는 걸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성세님, 페이지 정보도 보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페이지 정보. 그만 담을 수 없잖아요. 페이지 정보도 담아야 돼요. 두 개 보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넘겨올 데이터, 가져올 데이터는, 가져올 데이터는 여기, 가져올 데이터, 여기 리스트이긴 한데, 이제 리스트, 가져온, 개수를 가져온다. 이건 필요 없고, 이제 데이터를 가져온다. 전체 데이터 가져오기. 개수가 아니고, 그냥 데이터 가져오기를 하고, 되시겠죠? 가져오기를 해서 쓰셔야 되는데, 이때, 페이지 오비트도 같이 넘기셔야 돼요. 넘기셔서 사용하셔야 되고, 가져온 데이터도 넘기셔야 되고, 그 하실 때는 서비스가 알아서 해주니까 서비스 점 이렇게 쓰시면 되죠. 서비스 가져오고 이제 가져온 데이터를 리스트에 요 타입이죠. 아래 들어가 있는 거. 요 타입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럼 결국 이제 요게 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맵 이렇게 해서 타입으로 똑같은 타입 가져온 데이터는 얘가 이렇게 되고요. 그냥 변수 이름은 리스트라고 줄게요. 리스트라고 주고요. 됐죠? 이걸 쓰고요. 서비스에서부터 불러오면 됩니다. 서비스 점 쓰시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메소드 페이지 오비트와 넘버를 넘겨서 가져오는 걸로 쓰시면 된다. 1-1 전체 데이터를 가져오기. 페이지 전체 데이터라기보다는 페이지에 맞는 데이터입니다. 현재 페이지에 맞는 데이터 가져오기. 댓글입니다. 가져있을 때 페이지 오비트와 넘버를 넘겨서 이 넘버에 해당되는 댓글이 있으면 싹 긁고 와서 보여주자. 10개만 페이지에 맞는 10개만 가져오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쓸 거는 이제 이쪽에 페이지 오비트도 담으셔야 돼요. 페이지 오비트는 여기 있어요. 위에 있으니까 얘를 합쳐서 저희가 그냥 할 때에 그 페이지 오비트와 1-1이라고 썼는데 첫 번째 그냥 주석 쓸게요. 그 다음에 그 리스트와 페이지 오비트를 합쳐서 리스트와 페이지 오비트 페이지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전달해 줘야 한다. 전달하기 위한 맵을 만드는 거죠. 맵을 만드셔도 되고, 그 맵이 아니고, 이제 리스트를 만드셔도 됩니다. 심지어는 배열을 만드셔도 돼요. 배열. 이해되시죠? 배열을 만들어서 넘기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저희가 이것저것 다 담을 수 있는 것은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맵을 한 개 만들 텐데, 맵 이렇게 만들어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자바 유틸의 맵입니다. 그 앞에 맵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 UI 여기다 저장할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이름에 해당되는 것은 스트링으로 보통 붙입니다. 스트링으로고요. 뒤에 있는 건 오브젝트. 뭐든 다 담을 수 있어요. 뭐든 앞에 있는 건 리스트고요. 뒤에 있는 건 페이지 오브젝트예요. 타입이 틀리죠? 그래서 뭐든 다 담을 수 있어요가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 되시겠죠? 이해되시죠? 앞에 있는 건 키는 스트링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게 오브젝트를 선언하면 이거예요. 오브젝트는 어떤 객체든지 어떤 객체든지 저장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모든 객체가 오브젝트를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자바에서는 모든 클래스니까 객체 만들면 상속받은 거죠. 클래스가 오브젝트를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브젝트를 상속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부모가 되는 거죠. 오브젝트가 부모가 돼요. 이해되시나요? 부모가 되기 때문에 다 담을 수 있어요.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맵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고요. 맵으로 사용해도 되고 리스트나 배열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타입은 오브젝트 타입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리절트 맵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꼬로 맵에다가 new 그 다음에 해시맵 같은 거 테이블 맵이나 해시맵 같은 거를 이렇게 써서 생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생성을 해야 저장할 수 있으니까 스트링이나 오브젝트 이런 것들은 지우셔서 이렇게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앞에 거와 동일한 경우에. 됐죠? 이렇게 쓰시고 이제 담습니다. 맵에다가 맵점 해가지고 리스트 담아요. 리스트 add 담습니다. 맵점 담다
풋이네요. 풋. 담다. 키로는 그냥 얘는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이 정도. 알기 쉽게 잡으시면 되고, 리스트를 리스트로 담습니다. 페이지 오브젝트 담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 이름을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 중복해서 담지 못합니다. 두 번 실행하시면 그 뒤에 게 덮어쓰기가 되세요. 아시겠죠? 같은 이름으로. 키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오브젝트 쓰시고, 저희가 페이지 오브젝트를 담아서 전달합니다. 그럼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 전달해서 쓰시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게 리스트가 아니라 맵의 요 타입이랑 똑같아야 되죠. 맵의 스트링 오브젝트 타입이 됩니다. 이렇게. 컨트롤 C. 여기다가 컨트롤 V. 이런 타입으로 보낼 거예요. 됐습니까? 되시겠죠? 전체적인 타입이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맵에. 그래서 맵에 스트링의 오브젝트가 담겨져 있는 걸 여기다 저장해서 쓸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그 작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리스폰스 엔티티를 리턴하라고 시켰으니까 리스폰스 엔티티를 여기다 new 해가지고 시키자. 이게 실행이 오류 없이 쭉 잘 되시면 이제 여기다가 그 리턴 해가지고 new response entity에서 그 데이터 가져온 거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 잘 쓰세요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맨 끝에 그 교재 397페이지 397페이지 아니라 396페이지 맨 위에 new 해가지고 예, new 생성을 합니다. response entity를 생성한다. 됐죠? 그리고 여기 맵에 해당되는 거 요거 뭐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해당되는 것은 앞에다가 하는 것은 이제 그 여기 response entity 썼고 이 스테투스만 당겼는데 스테투스 아니고 그 리스트에 해당되는 거고요. 리스트 생성하시면서 콤마 쓰시고 뒤에다가는 http 리스트가 아니라 그 맵이죠. 맵을 담고 콤마 쓰시고요. http 스테투스 안에 보시면 여기 이더멀레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이더멀레이션에 해당되는 것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E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E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이너멀레이션이라고 읽고요. 이너멀레이션이라고 읽으면 열거라는 뜻이에요. 이너멀레이트 하면 열거하다. 숫자 같은 거 데이터를 이렇게 나열해서 이제 개수가 있는 만큼 이렇게 나열한 거 세워놓는 걸 열거하다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냥 스트링으로 쓰시거나 이게 숫자를 쓰시거나 하시면 스트링으로 쓰시면 그 데이터가 엄청 많이 나오죠. 근데 내가 쓰고 싶은 거는 4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4개만 딱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때 이너멀레이션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덤 해가지고 선언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자바 할 때 한번 그 해보셨을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시죠? 이런 게 기억이 나면 한데 여기 이렇게 보이시면 계속 정리하시면 돼요. 아셨죠?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쓸 수 있는 게 뒤에 점 다음에 뒤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여기 쓸 수 있는 게 쫙 나옵니다. 쓸 수 있는 게. 그 중에 OK 알파벳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 중에 OK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 OK 마우스가 되시면 얘가 200입니다. 200. 정산 통신에 해당되는 건 200번이 지금 세팅되어 있어요. 되셨죠? 200입니다. 200번 숫자를 우리가 이제 계속 기억했다가 숫자를 전부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그 상태에 해당되는 것을 웬만한 것들은 다 정의를 해놨어요. 아시겠죠? 정의를 해놔서 이제 상태가 200번입니다 하고 200번을 넘겨요. 상태 번호. 되었죠? 넘겨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류 없이, 뉴에서 오류 없이 잘 진행이 됐고요. 맵에서 이제 리스트 부분은 잘 정리가 됐습니다.